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답하면 보시죠. 위기 탈출 넘버 원.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곳은 어딜까요? 정답은 바로 화재가 난 집의 바로 위층입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불이 난 층의 사망자는 32%인 반면 그 위층의 사망자는 48%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화재 시 연기와 화염은 뜨거운 열로 인해 즉각적으로 위로 뜨는 부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발화지점보다도 그 위층에서 인명피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화지점보다도 그 위층에 있는 경우 발화지점에 비해 화재를 인식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무리하게 대피하려다 아래로 추락하는 등 실제 발화 지점에 비해 더 많은 인명피해를 낳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3년 9월 한 아파트의 13층에서 불이 나는데 불이 난 13층에 있던 한 명이 숨지고 바로 그 위 14층에 있던 또 한 사람이 불을 피해 뛰어내리다가 숨졌고, 2006년 8월엔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 불이 난 2층 집에 있던 일가족 4명 외에도 바로 이 3층에 있던 주민 5명이 다쳤습니다. 또한 2004년 9월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 난 2층 집은 물론 3층 집 역시 상당 부분 불에 탔으며 불이 난 2층에서 한 명의 주민이 숨졌을 뿐만 아니라 3층에 있던 주민 2명이 연기에 질식해 중태에 빠졌는데, 그렇다면 아래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위층까지 번지는 데는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가정집의 거실에서 화재가 시작됐다고 가정하면 2분 30초 후 천장의 온도가 약 400도까지 올라가고 3분 30초 후에는 발코니까지 불길이 번져 온도가 900도까지 올라가 위층까지 불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화재 시에 발생하는 사망자는 직접 불에 타는 경우보다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에는 화학제품의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고 이 연기는 화재로 인한 높은 온도로 순식간에 수직 방향으로 상승하는 성질을 지닙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불이 나기 시작하면 연기가 천장까지 수직으로 올라가는 데는 불과 1초가 걸리고 발코니 끝까지 퍼지는 데는 약 2초밖에 걸리지 않는데, 발코니까지 퍼진 연기는 불과 40cm에서 60cm 폭의 층 사이를 넘어 위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해 발코니를 통해 곧바로 윗집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 그런데 최근 아래층 발코니에서 위층 발코니로 불이 번질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문제. 그 이유는 바로 발코니 확장. 2005년 말부터 법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한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할 경우 화재가 번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발코니 공간이 없어지는 것. 그렇다면 발코니 확장 공사를 했을 때 화재가 번지는 속도는 얼마나 빨라지는 것이며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발코니까지 확장한 거실에 가재 도구를 비치하고 불을 붙였을 때와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았을 경우에 똑같이 불을 붙였을 때를 비교한 화면을 보면 확장 공사를 한 발코니의 경우 순식간에 거세진 불길이 위층으로 향하고 곧이어 위층과 아래층 발코니 창이 연달아 깨지면서 불길 역시 위아래층을 순식간에 뒤덮는데, 반면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발코니에 가로막힌 불길이 위로 금세 번지지는 않습니다. 보십시오. 발코니를 확장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 시 스프링쿨러 혹은 방화판, 방화유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불길이 밖으로 번지기 시작할 때 바로 이곳에 방화유리가 설치되어 있다면 불길이 더 빨리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 여기서 방화유리란 일반 유리와 달리 불길과 연기에 30분 이상 견디도록 만든 유리로, 만약 발코니에 방화유리가 설치되어 있다면 아래층에서 연기와 불길이 올라올 때 현관문을 통해 대피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집에서 기다렸다가 구조받을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할 때 방화유리 등 안전시설 규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방화유리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방지시험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준비된 창틀에 한쪽엔 방화유리, 다른 한쪽엔 일반 유리를 끼운 다음 유리 뒤쪽에서 불을 낼 수 있게끔 설치했습니다. 이제 불을 붙이고 방화유리와 일반 유리가 불과 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볼 차례. 실험 시작.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고 금세 세트 전체로 불이 번지기 시작. 그리고 눈 깜짝할 새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채 50초가 되기도 전에 쩍 하고 금이 가는 일반 유리. 그러나 아직 방화유리는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와장창 날카롭게 떨어지는 일반 유리의 파편들. 유리가 깨져 뻥 뚫린 공간을 뚫고 어느새 시커먼 연기가 바로 위로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보이십니까? 무시무시한 불길과 연기. 시커먼 연기는 어느새 세트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화유리는 어떻게 될까요? 30여 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끄떡없는 방화유리. 그럼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후 무려 37분이 지나서야 드디어 깨져버린 방화유리. 불길이 더 번지기 전에 대기 중이던 소방대원이 일단 불을 끕니다. 실험 결과 일반 유리는 겨우 48초, 방화유리는 무려 37분 동안 불길에 견뎠으며 일반 유리의 깨진 파편은 날카로운 데 비해 방화유리는 조각조각 곱게 부서져 더 안전한 것이 증명됐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실 거라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화유리 등 안전시설을 갖추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 넓은 집, 더 넓은 공간에서 여유롭게 지내고자 하는 바람과 더불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발코니 확장 공사. 안전한 발코니 확장 공사를 위해서는 관할 구청의 자진 신고는 필수. 스프링클러나 방화판, 방화유리도 필수. 가장 좋은 것은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더라도 50cm 폭의 발코니 공간을 확보해 화재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관, 더 넓은 공간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이 더 중요하십니까? 발코니 확장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집의 그 방화유리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요, 집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 많이 저희들이 하고 또 듣는 질문인데, 아니면 또 일단 탈출을 하는 게 좋을지, 그걸 판단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그거에 대한 기준점이라든지 판단,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한 판단일까요? 네, 정말 어렵죠. 일단 출입구를 열고 밖으로 대피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만약 출입구에 손잡이를 잡았을 때 뜨겁다든지 연기가 새어서 들어오고 있으면은 절대 출입구의 문을 여시면 안 되고요. 집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또한 그때는 집에 있는 젖은 담요나 시트나 양말 등으로 출입구의 문틈새를 막고요.